보기 시작하면 첫 번째로 봐야 될 건 기본문 11쪽이에요. 정석의 11쪽 보시면 11쪽 16장인데 거기 이제 기본 문제 16-3의 2번이거든요. 거기서 구하라고 한 건 사각형의 넓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사각형의 넓이 구하는 걸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도형의 넓이 구할 때 삼각형 넓이 구하는 건 방법이 여러 가지 있어요. 그죠? 물론 가장 간편한 건 밑변이랑 높이를 곱해서 반 나누는 건데 그게 아니더라도 그냥 이렇게 생겨본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건 교과서가 정하는 방법 뭐였다고? 두 점 골라서 변의 길이 또 직선의 방정식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이런 거 해가지고 넓이 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면 좌표 3개 다 나왔을 때 사선 공식 이용해서 넓이 구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 그죠?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겠죠.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건. 그럼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건. 사각형 넓이 어쩐다고요? 잘라요. 말로 해줘. 몸으로 하지 말고. 잘라요. 잘라서 삼각형으로 만드는 거지.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 다 마찬가지라고요. 다각형의 경우엔 이게 몇 각형이 되는지 간에 상관없이 그냥 대각선을 다 자르면 여러 개의 삼각형으로 자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다 잘라서 삼각형 여러 개를 만들어서 넓이를 구하면 된다고. 근데 지금 그 기본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건 사각형의 넓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사각형의 넓이니까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 뭐라고? 잘라서 삼각형 두 개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구하면 되는데 하필 주어져 있는 문제를 보면 이 그림이 정확한 그림인지 모르겠지만 대충 그리면 약간 이런 식으로 생겼거든요. 평행사변형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요. 그래서 넓이를 구할 때 대각선을 이렇게 그으셔도 되고 이렇게 그어도 되는데 책에서는 이렇게 대각선을 그었거든요. 이렇게 대각선을 그은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요점의 좌표랑 요점의 좌표 살펴보세요. y좌표가 둘이 똑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대각선을 그으면 이 선분은 x축에 평행한 선분이 된다고. 그지? 그러니까 요점 y좌표랑 요점의 y좌표를 살펴보면 그게 바로 그냥 높이가 되는 거고요. 요점 y좌표랑 또 요점 뭐 이 점이나 이 점이나 상관없죠. y좌표 살펴보면 이게 바로 높이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구하기 위해서 얘를 밑변이라고 보고 이 점의 y좌표랑 이 점의 y좌표를 빼면 그게 삼각형 두 개의 높이가 될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그래서 해설을 보면 이제 그런 식으로 나와 있지. 근데 꼭 이렇게 잘라야 되냐? 그거 아니고요. 당연히 똑같은 삼각형이지만 난 이렇게 자를래. 이렇게 자르셔도 돼요. 이렇게 자르면 약간 귀찮긴 하지만 구하는 방법은 똑같지. 이 파란색 선분을 밑변이라고 생각해보면 이 점에서 여기까지의 거리를 높이라고 보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 점에서 여기까지의 거리를 높이라고 보면 되잖아요. 그죠? 직선의 방정식 구하면 되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그거 두 번 써서 높이 두 개 찾으시면 얘도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이제 책에서는 이렇게 잘라놓고 갑자기 높이를 이거 y좌표 두 개 뺀 거야 라고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을 해석을 하자면 이런 거라는 이야기고요. 그럼 실제로 이제 시험 보러 갔을 때 눈치를 채보면 이거지.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세요인데 그냥 무턱대고 자를 게 아니라 혹시 x좌표가 똑같거나 y좌표가 똑같은 점이 있으면 그걸로 대각선을 그으시는 게 넓이를 구하는 게 조금 편하겠죠. 아니 뭐 사각형도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생긴 사각형이면 대각선을 이렇게 긋는 게 편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럼 x좌표들만 살펴보면 그게 바로 높이가 될 거니까. 그지? 그래서 사각형 넓이 구할 때 x좌표나 y좌표 잘 살펴서 같은 녀석이 있으면 그걸로 대각선을 만들자. 오케이? 얘는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넘어가서 16장의 연습 문제 가서 보시면 또 많이 하는 질문은 이거죠. 뭐 그 연습 문제 바로 옆에 20쪽에도 보면 기본 문제의 두 번째 거, 또 연습 문제의 제일 마지막 거 16-10번 이런 문제들 자치 구하세요인데 여러 번 강조했지만 다시 강조를 좀 하자면 16-10번 연습 문제로 볼게요.
P의 자취 구하세요야. 우리 자취 구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자고? 내가 구해야 되는 점의 좌표를 x, y라고 두고 풀 거라고요. 그죠? 근데 문제는 주어져 있는 점 A랑 O랑 B는 좌표가 나온 게 아니에요. 그냥 설명만 나왔잖아. OA의 길이가 어쩌고 OB의 길이가 어쩌고 각 A, O가 어쩌고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는 거지 좌표가 나온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도형의 성질을 이용해서 풀어보자면 풀어볼 수도 있을 텐데 눈에 잘 안 들어오니까요. 내가 구해야 되는 점의 좌표를 x, y라고 뒀으면 문제에 주어져 있는 좌표들 이런 점들도 다 좌표를 내가 부여를 하자는 거지. 그래야 뭔가 식이 완성이 될 거니까. 주어져 있는 식이 누구냐면 PA의 제곱 빼기 PB인가? PB의 제곱이 12다인데 그럼 이게 x, y를 여기다 넣으려면 A, B도 뭔가 좌표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문제에 주어진 것처럼 요 길이가 4고 요 길이가 2고 요 각도가 90도다가 되도록 좌표를 좀 부여를 해보시면 되는데 해설에 보면 A를 4,0이라고 하고 B를 0,2라고 하고 문제 풀잖아요. 근데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건 당연히 아니에요. 니네 하고 싶은 대로 아무렇게나 두고 푸셔도 돼요. 반대로 할까요? 이번에 좌표를 부여할 때 주어진 성질만 잘 파악해 보면 되는데 여기를 A라고 하자고요. 0,4. 여기를 B라고 하자고요. 2,0. 여기를 O라고 하면 되겠죠. 0,0. 그럼 이 길이 4 맞죠? 이 길이 2 맞고요. A, O, B의 각도도 90도가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어져 있는 힌트들을 가지고 좌표를 이런 식으로 부여를 하셔도 된다는 이야기고 이 상태에서 이 식에 대입해 보면 P가 얘고 A가 얘니까 x제곱 더하기 y-4의 제곱이에요. 여기서 PB x-2의 제곱 더하기 y제곱을 뺄 거라고요. 얘가 10이다.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고. 예. x제곱 2개는 없어지고요. y제곱 2개도 없어질 거라서 남아있는 숫자들만 써보시면 여기에 마이너스 8y 더하기 16 더하기 4x 빼기 4 얘가 12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숫자들은 다 없어지겠죠? 4로 나누면 보기 좋겠죠?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죠? 좀 이상한가? 이랬을까요? 뭐 이거나 저거나. 그래서 요 녀석이 지금 뭘 찾은 거냐면 점피의 자취의 방정식을 찾은 거다 그 얘기라고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여기 좌표 좌표 평면에다가 도시를 좀 해보면 이거 기울기가 2분의 1인 직선이니까 대충 이렇게 생겼겠지 뭐. 그죠? 그래서 얘가 되거든요. 정석에 있는 거대로 풀었으면 식으로 이게 안 나오고요. 이렇게 생긴 녀석이 나오겠죠. 여러분 대부분 이렇게 풀렸죠. 식이 다르지. 왜 다르냐면 A랑 B에다가 어떤 좌표를 어떻게 지정을 했느냐에 따라서 자취의 방정식은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이 막말로 정석에 있는 거대로 얘를 A라고 보고 얘를 B라고 봤으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된다고. 지금 이 그림이랑 이 그림은 이렇게 돌려놓은 거거든요. 그걸 이해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하면 제가 될까? 이걸 이해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A, B라는 점의 좌표를 어떻게 지정하느냐에 따라서 식은 당연히 달라지게 될 거다 그 얘기라고요. 문제에선 A점의 좌표 준 게 아니잖아요. B점의 좌표를 준 게 아니야. 길이가 4고 길이가 2라고 했는데 내 마음대로 0,4고 2,0이라고 좌표를 준 거잖아요. 4,0이랑 0,2라고 주면 다르게 준 거잖아요. 식은 당연히 달라져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세요라고 안 한다고요. 좌표를 준 게 아니니까 그냥 자취를 구하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찾기는 자취의 방정식을 내가 찾았는데 이 찾은 방정식을 가지고 다시 자취로 설명을 해야 돼요. 이거 빼고 좌표라는 성질 빼고 좌표라는 성분 빼고 요 직선을 설명해야 돼. 그래서 이 직선을 설명하는 방법은 내가 구해봤던 이 직선이 나왔잖아요. 그럼 직선이라는 건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 같은 거 해봐서 알지만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문제 같은 거 풀어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지나가는 점이랑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죠.
직선의 방정식 구하세요. 그러면 기울기랑 지나가는 점 하나 주어지면 직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잖아. 즉 그 직선을 설명할 때 그렇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기울기하고 지나가는 점. 그럼 내가 찾은 직선의 방정식 이거거든? 이걸 쳐다보고 좌표 성분 빼고 이 직선을 설명하려면 기울기랑 지나가는 점을 알아야 되는데 그림 이렇게 생겼잖아요. 지나가는 점은 누구 설명하면 돼요? 이거 얘기하면 되지. 점 O를 지나가요 라고 말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기울기는 어떻게 설명하면 돼요? 살펴보니까 어때? 선분 AB의 기울기가 어때요? 마이너스 2라는 거 보이죠? 내가 찾은 기울기 얼마예요? 2분의 1이잖아요. 요거의 수직이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 내가 찾은 직선의 방정식을 가지고 다시 자취를 설명할 땐 이렇게 설명하시면 안 되고 점 O를 지나면서 선분 AB의 수직인 직선이에요. 이렇게 설명하는 거라고요. 그렇게 말하면 지금 내가 말한 것처럼 O를 지나면서 AB의 수직이에요 라고 말하면 이렇게 찾아지든 좌표를 이렇게 놓고 이렇게 찾아지든 똑같은 거잖아요. 얘도 마찬가지거든. 점 O를 지나면서 두 점을 이은 선분에 수직인 직선 되는 거니까 O를 지나면서 선분 AB의 수직이에요. 그러면 얘도 설명하는 거고 얘도 설명하는 거잖아요. 좌표를 어떻게 두든 그렇게 설명해야 답이 되는 거다 그 얘기라고. 기본 문제 보세요. 기본 문제 2번 보시면 엄청 복잡하게 설명되어 있잖아요. A에서 B 쪽으로 6만큼 떨어진 점을 지나면서 선분 AB의 수직이에요 라고 설명하고 있거든. 얘도 지나가는 점 하나랑 기울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설명하는 거고 미친 소리 같지만 꼭 점 O를 지난다고 안 해도 돼요. 하고 싶으면 요 좌표 찾아가지고 선분 AB의 뭐 몇 대 몇 내분점을 지나면서 선분 AB의 수직이에요. 이렇게 설명하셔도 돼요. 어쨌든 선분 AB의 몇 대 몇 내분점을 지나면서 수직인 건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설명하셔도 되는데 굳이 요 점 찾아가지고 어렵게 설명할 거 없이 그냥 O를 지나가는 거니까 점 O를 지나면서 선분 AB의 수직이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점 O와 선분 AB의 몇 대면 내분점 요 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이다. 뭐 이렇게 설명해도 돼요. 틀린 거 아니잖아. 이 직선의 방정식 설명할 때 지나가는 점 두 개를 가지고 설명하기도 하니까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도 되고 책에 있는 것처럼 하는 것도 괜찮다. 그래서 이런 식의 문제들이 조금 어렵고 뭐 펼쳐져 있는 김에 얘기하자면 그 기본 문제 16-9의 1번이나 밑에 있는 유제들 있죠. 걔네들은 점의 좌표들이 이미 다 부여가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걔네는 그냥 주어진 관계식에 대입만 하면 끝나는 거야. 방정식으로 나올 텐데 좌표가 다 똑같기 때문에 방정식도 다 똑같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차를 훔쳐가나? 그래서 좌표가 있으면 그냥 푸시면 되고 없으면 내가 부여를 하면 되겠다. 이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17장으로 넘어가서 봐야 될 건 연습 문제 뭐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연습 문제 가기 전에 37쪽 먼저요. 37쪽에 밑에 유제 이것도 우리 많이 했던 건데 한 번만 더 이야기를 하자면 삼각형 넓이를 2등분하는 거죠. 케이스는 두 가지 있었다고요. 뭐하고 뭐다? 뭘로 분류해요? 꼭지점을 지나가는 직선인지 꼭지점을 지나가지 않는 직선인지. 꼭지점을 지나가면 삼각형 넓이 2등분 할 건데 꼭지점 지나간대. 뭐가 떠올라야 돼요? 그걸 뭐라 부른다고? 뭐요? 그걸 뭐라 부르죠? 중선. 중선의 교점이 무게중심이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다시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해요. 그러면 케이스는 두 가지. 꼭지점을 지나가는 경우와 지나가지 않는 경우. 꼭지점을 지나가면 땡큐. 중선만 찾으면 되니까. 그죠? 마주보고 있는 편 중점 찾는 거야.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요. 꼭지점을 지나가지 않으면. 꼭지점을 지나가지 않는데 삼각형 넓이를 2등분하래.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실제로 넓이를 구한다. 실제로 넓이를 구한다. 그죠? 무기중심 아니라고 실제로 넓이를 구하는 거예요.
이제 유제에 내려와서 보면 점이 3개가 주어져 있죠. 하나는 0,0이고 하나 1,1이고 하나 9,1입니다. 알파벳이 OAB. 여기 O 0,0 1,1 B 여기 9,1이에요. 그러면서 X축에 수직인 직선 하나 그어가지고 요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고 싶대요. 그래서 꼭지점을 지나가는 녀석이 아닐 거라는 건 뻔하잖아요. 여기 지나간다고 넓이가 2등분이 되지는 않을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꼭지점을 지나가는 직선 가지고는 그렇게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꼭지점을 지나가지 않는 녀석으로 만드셔야 되고 요 직선의 방정식을 x는 t라고 둘 거라고요. x축의 수직이니까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그래서 요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가 전체 삼각형의 넓이의 절반이에요 하면 될 텐데 책에서는 이거 보통 어떻게 푸냐면 연아야 책에서는 어떻게 푸냐면 요 점의 좌표는 금방 알죠. 왜냐면 얘가 지금 y좌표 1이기 때문에 요 점 좌표 찾으세요. 그러면 이거 t,1이에요. 그럼 요 점 좌표 찾으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가지고 t를 대입해서 요 점 y좌표를 찾거든요. 그래서 y좌표 찾은 다음에 뭐 해요? 이 점 y좌표랑 요 점 y좌표랑 둘이 빼가지고 이제 요 변의 길이를 구한다고요. 아니 근데 요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게 약간 귀찮다는 거지. 물론 뭐 어려운 건 아니라서 뭐 1, 2초면 찾을 수 있지만 이렇게 하자는 얘기예요. 도형의 성질을 좀 이용해 보자면 노란색으로 빗금친 삼각형 생각해 보면 얘는 x축의 평행한 직선 선분일 거고 얘는 x축의 수직인 직선 그랬으니까 이 노란색 빗금친 삼각형 이름이 있잖아요. 뭐다? 직각삼각형이다 그 얘기라고요. 그죠? 직각삼각형 넓이 어떻게 구해요? 두 변의 길이 구해가지고 빼면 되잖아요. 그지? 아니 왜 빼? 곱해야죠. 미쳤나봐요. 곱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요 변의 길이부터 보면 얘는 뭐 그냥 9-t지 뭐. 요점 x좌표 9고요. 요점 x좌표 t라고 하기로 했으니까 9-t 이렇게 생겼고요. 그리고 요 길이는요. 저 길이보다 이 내가 한 2명한테 설명한 것 같은데 한 명 있고 또 한 명 누구지? 아무튼 이 길이 얼마다? 부끄러워서 말 안 하죠? 9분의 9-t 9분의 9-t 왜? 요 흰색 요 녀석 기울기 한번 생각해 보자고 그죠? 그래서 답을 기억하고 있는 거야. 답을 기억하고 대답하면 안 되고요. 아 이것도 푸는 과정 아니에요? 0,0이랑 9,1이에요. 그죠? 요 선분 생각해 보면 기울기가 9분의 1이거든요. 기울기라는 건 x 변화량 분의 y 변화량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길이 분의 이 길이가 9대 1이라고요. 그럼 이거 대 이것도 당연히 9대 1 아니겠어? 그지? 그럼 얘와 얘가 9대 1이라는 건 요 선분의 길이를 9로 나누면 요 선분의 길이가 될 거라고요. 그래야 9대 1이 될 거니까. 그지? 그래서 요 빗금친 부분의 넓이 뭐 되는 거다? 2분의 1의 가로 길이를 9-t 그러면 세로 길이는 9분의 9-t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라고요. 얘가 전체 넓이 큰 삼각형은 얘가 x축에 평행한 녀석이니까 이걸 밑변이라고 보면 2분의 1의 8에다가 높이 1이고요. 이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거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 이용해서 9-t 구해보시면 되고 굳이 막 전개 안 해도 9-t의 완전 제곱이잖아요. 이거 가지고 산수 하시면 조금 더 편하게 될 거예요. 2분의 1 두 개 약분하고요. 여기서부터는 그냥 산수야. 9-t의 제곱은 9 올리고 여기 4 있죠. 4 곱하기 9 되죠. 이 완전 제곱수예요. 그죠? 9-t가 뭐 될 거다? 2 곱하기 3 될 거다. 아니면 얘를 생긴 녀석이 되겠지. 6이거나 마이너스 6이거나. t가 3하고 15하고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이게 말이 안 되죠. 여기가 9,1인데 15면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꽝이고 이런만 되겠다. 이렇게 되겠지. 그죠? 그래서 다시 보면 삼각형 넓이를 2등분해요인데 꼭지점을 지나가는지 지나가지 않는지를 먼저 판단을 좀 해보시고 꼭지점을 지나가는 녀석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실제로 넓이를 구할 건데 그림 그려놓고 나서 보니까 직각삼각형이더라. 넓이를 좀 더 편하게 구할 수 있겠죠. 그죠? 위에 있는 기본 문제는 얘를 세워놓은 거예요.
얘도 기울기 이용해서 풀어보시면 편하게 풀 수 있을 거고요. 여기는 연습 문제 좀 할 게 많아서 연습 문제로 가겠습니다. 17장은요. 제일 많이 설명한 건 9번이고요. 연습 문제 17-9번이에요. ABC 점 3개에다가 원점까지 해서 4개가 나와 있고요. 그걸로 사각형 만들고 얘도 그냥 막 할 수밖에 없겠죠. 0,0에 6,3이고 4,7이고 마이너스 2,5였나요? 뭐 대충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여기 O, A, B, C. A가 어디야? A, B, C. 이렇게 생긴 사각형하고 OA에 A 쪽 연장선 위에 점 D가 있대요. 그렇게 해서 만들기를 OABC라는 사각형의 넓이와 ODC라는 삼각형의 넓이가 같아지도록 점 D의 좌표 한번 찾아보세요거든요. 또 넓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ODC야 삼각형이니까 그렇다 치고 OABC는 사각형이잖아요. 그 사각형의 넓이 어떻게 구할 거라고? 말로 하면? 말로 하라고. 잘라서 삼각형 만들 건데 물론 이렇게 잘라서 넓이 구하셔도 되고 이렇게 잘라서 넓이 구하셔도 되고 그런데 얘보다는 얘가 넓이 구하기가 좀 편할 거예요. 이 문제에 국한돼서 설명하자면 이렇게 잘라볼 거라고요. 대각선을. 이렇게 대각선 그어서 생각을 해보면 빗금치고 있는 요 밑에 부분 있죠. 요 부분은 OABC라는 사각형에도 있고 ODC라는 삼각형에도 있잖아요. 공통 부분이다 그 얘기라고. 그지? 그럼 사각형이랑 삼각형 넓이가 같아요 그랬는데 지금 노란색으로 빗금친 부분은 공통으로 있는 거니까 이렇게 생긴 삼각형 하고 이렇게 생긴 삼각형 하고 얘네 둘의 넓이가 똑같으면 문제에서 원하는 상황 되는 거잖아요. 그죠? 노란색은 공통이니까. 이 넓이 같아요 할 때 뭐 수상화에는 본격적으로는 안 나오지만 여러분 내년에 2학기 때 되면 수학 2라는 데 가잖아요. 넓이 구하는 거 하거든요. 근데 거기 가면 이런 종류의 문제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두 부분의 넓이가 같아지도록 뭐 미지수 구하세요 이런 거. 이거보다 훨씬 복잡하게 생겼겠지만 아무튼 그럴 때 이런 기술을 많이 쓰거든요. 공통 부분 찾아서 걔를 제외하고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그 공통 부분 찾아서 억지로 끼워 넣어 가지고 두 개가 같아요를 만든다든지 아무튼 그래서 노란색 빗금친 부분이 공통으로 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빨간 삼각형, 파란 삼각형 얘네 둘의 넓이만 같으면 되는데 그림 보니까 어때요? AC가 공통으로 겹쳐 있잖아요. 그지? 그러면 빨간 삼각형, 파란 삼각형 넓이 같으려면 뭐만 보면 돼요? 얘를 밑변이라고 보면 되니까 뭐만 보면 돼요? 높이를 보면 되죠. 높이. 이 높이가 둘이 같으면 파란색, 빨간색 둘이 넓이는 같아질 거잖아요. 아니 뭐 해 주어 주어. 오케이? 그럼 자, 점 D는 요 선 위를 움직인다고 했는데 좀 내려오면 높이는 낮아질 거고요. 좀 올라가면 높이는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높이가 적당한 순간에 멈출 거야. 그럼 얘랑 높이 같다는 걸 뭘로 찾으면 돼요? 평행선 가지고 찾으면 되지. AC하고 평행한 선을 이렇게 그어서 만나는 요 점 찾으시면 그게 바로 내가 원하는 점 D가 되지 않겠냐 그런 이야기라고요. 오케이? 오케이. 그럼 이제 요거 찾으려면 직선 두 개 찾아야죠. 하나는 이거. 근데 뭐 요 점 좌표는 나와 있으니까
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면 되고 얘는 어떻게 구해요? AC 가지고 뭘 구해야 돼요? 기울기 구해야 되고요. 지나가는 점 하나로 B 주면 되죠. 점 B를 지나면서 선분 AC의 평행한 직선 그으면 얘 될 거고 OA 직선 찾아서 그 둘의 교점을 구하시면 D점의 좌표가 만들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결하시면 되고 물론 식으로 찾자면 이런 것도 되긴 될 거예요. 얘가 0,0이고 얘가 6,3이기 때문에 이 직선의 방정식 찾아보면 y는 2분의 1 x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d라는 점의 좌표를 2t, t라고 두는 거야. 2t 집어넣으면 t 나올 거니까.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 넓이를 t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서 방정식 푸는 것도 방법은 될 수 있어요. 전라 귀찮겠죠. 왜 하세요? 그래서 그림을 좀 기억하시고요. 10번. 17-10번. 10번도 할 거고 11번도 할 거예요. 17-10번 보시면 자, 정사각형이래요. 한 변의 길이가 2인. 그리고 AB와 BC의 중점을 각각 EF라고 하고요. 선분 AF가 DE, BD라 뭐 어쩌고 저쩌고 엄청 길다 그죠? 말로 이해가 안 되죠? 그림 그려야겠네요. 그림을 그려보면 일단 대충 A 이 꼭지점 A, B, C, D는 아무렇게나 지정하셔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생겼고요. A, B의 중점을 E라고 B, C의 중점을 F라고 하고요. 선분 A, F가 선분 D, E와 만나는 점을 P, 선분 D, B와 만나는 점을 Q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의 넓이 구하세요입니다. 그죠?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건 저건데 이 비슷한 그림을 중학교 때도 많이 보긴 봤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가물가물하죠. 잘 기억이 안 나고. 중학교 때 풀었던 그 도형의 성질을 잘 떠올려서 풀라고 나온 게 당연히 아니겠지. 이렇게 공부하시면 안 되지만 아니 단원이 직선인데 도형의 성질을 이용해서 풀 수 있으면 풀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자마자 혹시 생각이 나거나 어떻게 풀어야 되겠다 작전이 서면 그렇게 푸시면 되고요. 그게 떠오르지 않으면 이거 제가 연습장에다가 질문했던 친구들한테는 다 썼고 지난 시간에도 엄청 강조했는데 도형의 성질 뭐 예를 들면 피타라든지 닮음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죠. 무슨 정리 같은 것들 뭐 각의 이등분선의 정리라든지 중선 정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풀 수 있으면 푸는데 혹시 이거 가지고 풀기가 너무 골치 아프면 어떻게 풀 거라고? 좌표를 도입해서 좌표 가지고 풀 거라고요. 아까 우리 자취 구할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선분의 길이만 나왔지 A점, B점의 좌표가 나온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냥 임의로 좌표를 지정을 해줘서 문제를 풀어볼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이거 X축이라고 보고요. 이걸 Y축이라고 보고 문제를 풀어보자는 거지. 그러면 요 길이가 2라고 했으니까 요거 0,0이라고 하면 얘는 2,0 될 거고요. 얘는 2,2 될 거고 얘는 0,2가 되겠죠. 그럼 이런 점들의 좌표도 다 나오기 때문에 이 직선의 방정식, 요런 직선의 방정식, 요런 직선의 방정식들이 다 구해질 거라고. 직선의 방정식들이 구해졌다는 건 이런 교점의 좌표들이 다 나올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교점의 좌표가 다 나오면 도형의 넓이 그냥 구하면 되죠. 뭐 사각형이니까 잘라서 삼각형 넓이 같은 걸로 구하시면 되고요. 물론 요 문제에 국한돼서만 설명하자면 구하라고 한 게 이거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실제로 뭐가 필요하냐면 Q점의 Y좌표, 뭐 P점의 Y좌표 이런 애들이 필요해요. 왜냐면 그냥 지금 제 눈에 들어온 게 그거여서 그래요. 이렇게 생긴 삼각형에서 요 삼각형의 넓이 빼면 되잖아요. 근데 둘 다 X축의 평행한 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걸 밑변이라고 보면 높이들만 구하면 된다고. 그죠? 그러니까 이 큰 삼각형은 가로 길이를 밑변을 2라고 보면 요 점의 Y좌표가 이제 높이가 될 거고요.
요 빗금친 삼각형은 파란색 빗금은 뭐야? 밑변의 길이를 1이라고 보면 요 점의 y좌표가 또 높이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큰 파란색에서 파란색 빗금을 빼시면 구하려고 하는 부분의 넓이가 될 거고 역시나 그러려면 요 점의 y좌표와 요 점의 y좌표가 필요할 거라고요. 그 y좌표는 지금처럼 좌표 지정해서 직선의 방정식 가지고 교점 구해보시면 구해질 거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전체적인 건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도형의 성질을 이용해서 풀 수 있으면 그게 사실은 간단하게 풀리는 경우들이 많은데 눈에 잘 들어오지 않으면 굳이 고집하지 마시고 좌표를 도입해서 임의로 좌표축 지정하시면 되고요. 꼭지점을 이렇게 A, B, C, D라고 두지 않고 A, B, C, D라고 문제 풀 수도 있겠죠. 그럼 좌표가 달라지겠죠? 방정식도 달라지겠죠? 넓이 구하면 달라질까? 그럴 리가 있나? 식은 좀 달라질 수 있지. 식이 좀 복잡해질 수도 있고 좌표가 지저분해질 수도 있겠지만 그건 팔자고요. 니네가 ABCD 잘못 찍어서 그런 거니까. 그건 팔자고 그건 어쩔 수 없고 답을 구해보면 똑같이 나올 거라고요. 산수하는 과정이 약간 지저분해질지언정 답이 달라지진 않아요. 그래서 좌표만 잘 도입을 해보시면 되겠다. 17-11번. 얘도 말했지만 이제 2학년 때 되면 이런 비슷한 그림 가지고 잔머리 굴려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여러분도 잔머리 잘 굴려보시면 좋겠는데 요점 지나가야 되고요. 직선 그어서 넓이를 2등분한다 그랬거든요. 대충 직선이 어떻게 생겼을지를 좀 생각해 보면 일단 요점을 지나간다고 치면 이렇게 생긴 직선인데 위에가 넓어요, 밑에가 넓어요? 밑에가 더 넓겠죠. 요만큼 삐져나간 거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으면 어때요? 이러면 딱 봐도 위에가 넓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 지나는 거랑 요거 지나는 거 사이 어딘가 뭐 대충 그으면 한 요 정도? 요 정도 돼야 넓이가 똑같아질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넓이를 2등분 하세요니까 삼각형일 때 걸 생각해 보면 좋은데 이게 지금 삼각형이 아니기 때문에 뭐 중선 이런 거 없잖아요. 실제로 넓이를 구할 생각을 좀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충 요 녀석이 요 선분 사이 어딘가에서 만나겠구나 정도는 이제 생각하는 거고 그럼 그 상태에서 넓이를 2등분 하세요인데 실제로 넓이를 다 구할 거냐? 뭐 생각이 안 나면 구해야지. 그죠? 근데 좀 오래 걸리니까 잔머리를 살짝 굴려보면 이런 거예요. 보조선을 하나 그을 텐데 이렇게 그어서 보면 파란색으로 생긴 건 직사각형이겠죠? 노란색 선분이 마치 직사각형의 대각선처럼 생겼잖아요. 그죠? 그럼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은 넓이가 똑같겠죠? 그죠? 그럼 우린 뭐만 보면 돼요? 얘하고 넓이가 똑같아지면 되네요. 그럼 노란색 기준으로 위아래 넓이가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얘는 이미 넓이가 정해져 있죠. 좌표가 나와 있잖아요. 넓이 얼마예요? 4네요. 그죠? 이 녀석 넓이 4예요. 그럼 얘도 넓이가 4면 되거든요. 근데 이것도 직사각형이잖아. 가로 길이가 얼마예요? 6이네요. 6. 여기 4하고 여기 10이니까. 가로 길이가 6이야. 세로 길이 얼마야 돼요? 3분의 2? 3분의 2. 맞지? 미안해. 3분의 2. 의심해서 미안해. 3분의 2. 요 길이 3분의 2. 그래 넓이 똑같잖아요. 그럼 이 점의 좌표 뭐란 이야기야? x좌표는 4. y좌표는 뭐다? 3분의 7 되겠네요. 그죠? 여기가 4,3이었으니까 3분의 2 내려서 좌표 나왔고 10,0이 되네요. 그죠? 직선의 방정식이 완성되겠지. 그죠? 뭐 구하랬니? 기울기 구하래요. 좌표 두 개 다 나왔으니까 기울기는 구해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도형의 성질을 이용하시면 조금 더 편하게 풀 수 있다.
밑에 가서 보시면 17-18번도 있어요. 요거 보혈하거든요. 요거는 손으로 한번 해보시고요. 이거 제가 지난주에 뭐 얘기했었냐면 우리가 흔히 쓰는 사선 공식은 요 녀석을 이용해서 푸는 거라 그랬죠. 요거 가지고 증명하는 거거든요. 얘가 먼저고 요 놈 가지고 새 좌표 나와 있을 때 사선 공식 증명하는 거야. 사선 공식으로 이걸 다시 증명하시면 안 돼요. 그거 아니고 삼각형 넓이 이야기하는 중이잖아요. 그죠? 삼각형 넓이 구하는 방법은 특별한 경우, 뭐 x축이나 y축에 평행한 선분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보통 어떻게 푼다고요? 두 점 사이의 거리, 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그거 가지고 구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공식도 물론 최종적으로는 여러분이 외우셔야 할 텐데 유도하는 과정이 그거예요. 두 점 사이의 거리랑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곱해서 넓이를 만드는 거야. 이렇게 해보시면 이거 나와요. 이게 중간 과정이 없기 때문에 머릿속에 지금 중간 과정이 없기 때문에 어쩌라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삼각형 넓이 구하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잖아. 니네 배운 게. 밑변 곱하기 높이. 그럼 점이 지금 3개 있어요. 0,0, x1, y1, x2, y2. 그거 가지고 삼각형 넓이 구하는 건 아무거나 두 점 잡아서 두 점 사이의 거리 하시고 두 점 지나가는 직선에다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해서 그걸 높이라고 하시고 둘이 곱해서 반띵하면 알아서 저거 나온다고요. 오케이? 아이디어는 그거니까 손으로 한번 해보시기만 하면 충분할 거다. 꼭 해보시고요. 해서 안 되면 한 흔적을 가져와. 모르겠어요 하지 말고. 해서 안 되면 흔적을 보고 제가 갈고 드릴게요. 마지막 문제 20번. 19번도 마찬가지고 20번도 마찬가지인데 19번과 20번의 가장 큰 차이는 역시나 19번은 A, B, C의 좌표가 다 정해져 있죠. 똑같이 자취 구하세요야. 그런데 19번은 좌표가 다 나와 있고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세요고요. 20번은 A, B, C, D 좌표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P의 자취 구하세요잖아요. 그죠? 20번 어쩔 거라고 그래서 좌표를 내가 임의로 부여를 할 거라고요. A, B, C, D한테. 그러고 나서 만들면 A, B, C, D한테 좌표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구하는 좌취의 방정식 자체는 다 다르게 생겼겠죠. 누구는 A를 원점이라고 할 거고 누구는 D를 원점이라고 할 텐데 그거에 따라서 방정식은 당연히 달라져요. 그래도 그림을 그려놓으면 그림을 그려서 자취의 길이를 구해보면 그 길이는 당연히 똑같이 나올 거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앞에서 뭐 아까 한참 얘기했던 거니까 질문했던 사람 혹은 잘 안 되는 사람은 한번 해보시고요. 한 흔적을 가지고 오시면 역시나 잔소리 푹푹 해드릴게요. 집합은 크게 질문한 게 별로 없는데 20장에 보시면 연습 문제 하나만 보고 갈게요. 20장 연습 문제 중에 3번. 20장에 3번. 가우스 있어요? 저거 만족하는 x를 원소로 갖는데요. AN이라는 집합이 있고요. x가 원소인데 이거 만족하는 x, 물론 n은 뭐 자연수 써 있고요. x도 자연수겠죠? 뭔 소리일까? 집합 단어가 있는데 별로 집합 문제 같지 않죠? 처음에도 말했지만 집합 단원이 어려운 건 집합이어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집합의 탈을 쓰고 있는 실수에 대한 문제이니까. 뭐 아무튼 그래서 이거 만족하는 녀석을 찾으세요인데 이런 기호는 이런 식의 표현법은 아마 앞으로도 종종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 이야기를 하는 건데 가우스는 뭐라고?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 손으로 써보면 이거예요. 이거는 뒤에 써있는 거 그대로 쓸까요? n분의 x보다 크지 않은 은이야 않은 최대의 정수. 이거란 이야기거든요. 얘가 이거보다 크지 않은, 즉 작거나 같은 제일 큰 정수가 누구래? 1이래.
이렇게 생긴 거 찾으라는 거예요. n분의 x보다 크지 않은 정수가 있대. 그게 1이래. 그중에 제일 큰 게. 그럼 이건 n분의 x는 1보다 큰 거야, 작은 거야? n분의 x 자체는 1보다 크다고 작다고? 작거나 같다. 다시 n분의 x랑 1을 비교할 거야. 누가 더 크다고? N분의 그러니까 한국말이 어렵죠? 다시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가우스라는 기호를 처음 보진 않잖아, 그죠? 그냥 아주 적절한 표현하지만 그냥 무식하게 생각해 보면 이거 얼마예요? 1. 가우스 1.3은 1이야. 뒤에 소수를 버리는 거거든요. 원래 숫자가 있고 거기에 가우스를 씌우면 숫자가 커져요, 작아져요? 1.3이 있고 거기에 가우스를 씌우면 숫자가 커지는 거야, 작아지는 거야? 작아지는 거야. 소수를 버리는 거잖아요. 작아지는 거야. 그럼 가우스를 씌운 게 큰 거라고 안 씌운 게 큰 거라고? 씌우면 작아진다니까. 가우스 오히려 헷갈리게 하나? 둘 중에 누가 큰 거라고? 아, 얘가 더 크잖아요. 얘는 1인데. 그지? 가우스를 씌우면 숫자가 작아진다고. 그지? 가우스를 씌운 게 1이라며. 그게 1이 크다고 얘가 크다고? 누가 크다고? 얘가 크다고. 가우스를 씌우면 작아지니까. 얘가 더 커요. 근데 둘이 같아도 되겠죠. 근데 이제 어디까지 커질 수 있냐면 2보다는 작아야 돼요. 2보다 커져버리면 이제 가우스 씌우면 2가 되잖아요. 그지?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건데 말이 이렇게 써 있어서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일반적으로 쓰자면 가우스 x가 n이다. n은 당연히 정수예요. 어떤 숫자에다가 가우스를 씌워서 n이 됐다는 건 이 숫자 자체는 정수 부분에 n이 있고 그 뒤에 소수 부분으로 뭐가 있을 거야. n. 뭐뭐뭐에다가 가우스를 씌웠으니까 n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x를 뭐라고 보냐면 n보다는 클 텐데 n 더하기 1보다는 작다고 보는 거예요. 물론 둘이 같아도 되긴 됩니다. x가 n. 땡땡땡 이렇게 생긴 숫자였을 거라고. 그죠? 이 생각을 하는 거야. 가우스를 씌워서 n이 됐다는 건 실제로 얘는 n하고 n 더하기 1 사이에 있는 숫자다 이렇게 보는 거라고요. 그럼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가우스를 씌웠더니 1이 됐대. 그럼 뭐야? n분의 x는 뭐다? 어디 있다고? 1하고 2 사이에 들어있다고. 1. 얼마였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가우스를 씌워서 1이 됐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예요. n을 다 올리면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n도 자연수, x도 자연수거든. 그럼 이거 만족하는 x 중에 제일 작은 게 누구예요? n. 그 다음은요? 글쎄요? 아니요, E는 마이너스 n 더하기 1이겠죠? n 더하기 2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제일 마지막에 누구야? 2n 마이너스 1. 얘가 마지막 숫자겠죠. 몇 개? 몇 개? 그거 못 쓰지 않나? 이거 셀수 있나? 아니, 보통 제가 물어보는 질문의 대답은 없어요는 아니에요. 있어요. 몇 개? n개, n개. n개. 양쪽 다 정수잖아요. 등호 하나 붙었잖아요. 둘이 빼는 거잖아요. 아니, 얘랑 얘를 뺀다고. 그러니까 이게 n 더하기 0부터야. n 더하기 0, n 더하기 1, n 더하기 2, n 더하기 n-1. n 더하기 0부터 n-1까지 더했다고. 이게 더 헷갈리지 않나? 0부터 여기까지니까 n개지. 아니 왜? 하하. 마이너스 1개까지 된다면서요. 네? E는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이거는 n에다가 n-1을 더한 거잖아. 다시 n 더하기 0, n 더하기 1, n 더하기 2 해서 n 더하기 n-1까지라고. 그게 이제 n개라고.
야 이거 얘들아, 이거 이렇게 오랫동안 설명하고 있다니. 이거 그냥 상식적으로 얘 상식이야 이것들아. 이런 거 하잖아요. A, B, X 다 정수 그러면 정수의 개수 셀 때 A, B 사이에 X가 요렇게 있을 수도 있고 요렇게도 있고 요렇게도 있고 그래서 몇 개인지 세는 거잖아. 이렇게 써줘야 아는 거야? 이렇게 써 있으면 모르고? 이런. 에? 누가 대답하지? 하승 몇 개? 까먹었어요. 아! 이거 몇 개? 얘하고 같은 거라는 건 알겠죠? 등호가 여기 있냐 여기 있냐 같은 거야, 그죠? 중1 같아요. B-A개 양쪽 옆에 거 빼는 거고. 그럼 얘는 B 마이너스 A 더 마이너스 하나 적지, 등호가 없으니까. 그럼 얘는 B-A 더하기 1개. 그지? 우리 고등 수학만 합시다. 저 배워요? 그런 거 아무도 아니 봐봐, 야 이거를 뭔가 교과서에 딱 챕터 딱 주고 자 정수의 개수 할 리가 없지. 그렇게 배우진 않지. 그냥 이렇게 하면서 그냥 언젠가 배우는 거야. 그럼 했을 거야. 정수라는 걸 배울 때 아마 했을 거라고. 근데 말했잖아, 이렇게 챕터 딱 무슨 기본 정석 빨간색 딱 네모 쳐가지고 이건 이렇게 세는 거야라고 안 알려줘도 그냥 뭐 왜 무슨 책에 보면 옆에 뭐 개념 플러스 뭐 이런 게 써 있었을 거야. 시험에 직접적으로 여기 빈칸 뚫어서 몇 개에게 이거 안 물어보니까 안 외운 거지. 했다고. 이제 했어. 이제는 한 거야. 갑자기요? 10배를 더 하고 있는데 목 아파. 그래요. 뭐 그분이 부르시면 가셔야죠. 목 아파. 또 할 게 많은데. 21장도 아마 할 게 많을 텐데 21장은 공부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해 오시면 그래요. 잘했어요. 질문이 없었어요. 그래서 21장은 질문 생기면 하도록 하고요. 24장은 24장도 없었던 것 같은데 25장 갑시다. 25장은 해야 될 게 조금 있었는데 25장에 연습 문제만 보면 되지. 앞에 25장 연습 문제 볼게요. 연습 문제 보시면 첫 번째 질문했던 건 4번입니다. 25장의 4번. 엄청 많이 했던 거죠. 2개짜리, 3개짜리, 4개짜리, 5개짜리, 원소의 개수 3개, 4개, 5개. 머릿속에 있어? 있어? 두 개짜리 있어요. 좋아. 그럼 니네 둘이 대답하는 거야? 둘 다 기억하고 있다고 했어. 집합 A가 A, B, C 이렇게 있대요. A에서 A로 가는 함수 F가 있고요. 그 문제에 주어진 건 F 합성 F가 항등함수가 되도록 하는 F의 개수였다고요. 그죠? 답이 몇 개인지는 알죠? 많이 풀어봤을 테니까. 몇 개다? 왜 4개인지 생각해보면 A, B, C가 A, B, C한테 갈 거고 또다시 A, B, C한테 갈 거라고요. 지금 여기랑 여기 둘 다 F잖아요. 똑같은 거 그림 그려야 돼요. 그죠? 여기도 F고 여기도 F이기 때문에 똑같은 그림을 그려서 A가 A한테 가면 돼요. 그래서 크게 보면 첫 번째는 그냥 일자로 다 가는 거. 이렇게 생긴 거. 그죠? A, B, C가 A, B, C한테 가는 거. 이건 몇 번을 합성해도 다시 자기 자신 되는 거니까. 당연히 이런 경우 한 가지가 있어요. 두 번째로 어떤 거 있었다고? 둘이서 두 번 합성해서 다시 자기 자신한테 오면 되니까 둘이서 서로 스위치를 하는 거예요. 서로 자리를 바꾼다고. A가 B한테 가고 B가 A한테 가주면 되죠. 그러니까 A가 B한테 가면 여기서 B가 A한테 가야 돼. 그래야 A가 A한테 가는 거고.
둘 다 F니까 요 B도 A한테 가면 요 B도 A한테 가야 돼. 이렇게 되면 되죠. 그리고 얘가 이렇게 온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두 명이서 자리를 바꾸는 거. 그러니까 좀 도식화해서 이렇게 생긴 건데 이런 경우가 몇 가지 있다고? 총 세 가지가 있는 거라고. 그죠? 그래서 합쳐서 네 가지가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 그림에는 이것도 있지만 뭐 A랑 C랑 자리 바꾸고 얘도 이 그림에 퉁치는 거고 또 이렇게 생긴 것도 이 그림에 퉁치는 거지. 두 개가 자리를 바꾸는 거다라고 보는 거니까. 그죠? 지난주에 했니? 이걸 또 하고 있다니. 이게 몇 가지? 8? 9? 야, 8, 9 다음에 10인 건 우리 딸도 알고요. A, B, C. 세 번 합성해서 다시 나 자신이 나와야 돼. 여기다 당연히 다 똑같은 F 넣는 거야. 그죠? 똑같은 그림 그려서 다시 A가 A 되려면. 9개? 11개? 8개? 7개? 6개? 그 다음 5 없어? 5, 4, 3, 1 뭐라고? 얘도 이렇게 분류를 좀 해보자면 당연히 첫 번째로 가능한 건 뭐예요? 일자로 가는 거지 이렇게. 그지? 이건 몇 번 합성하든 자기 자신이니까 이거 한 가지 있어요. 그 다음은 자리를 바꿀 거야. 자리 바꾸는 경우 생각해보면 A가 선택할 수 있는 건 A한테 가는 건 이걸 됐고 A가 B한테 가는 경우로 생각해보자고요. 이거 먼저 생각해보자고요. 그럼 다 똑같이 생긴 거니까 A가 B죠. A, B죠.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A가 A한테 도착해야 되거든. 그럼 출발했잖아요. 요 B를 보자고요. 얘가 A한테 가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이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얘가 B한테 가면 안 되죠. 1대1이 안 되잖아요. 얘는 무조건 C한테 가야 돼요. 그래서 방법이 이거밖에 없죠. 그럼 여기 있는 B도 C한테 가죠. 여기 있는 B한테도 C한테 가죠. 그럼 A가 B한테 갔다가 C한테 가죠. C는요. A한테 가야죠. 이래야 완성이 되죠. 무슨 얘기야? A가 B한테 갈 거라고 정하는 순간 하나밖에 안 돼요. 경우 정해지는 거잖아. A가 B한테 갈 거야 라고 하면 어때? 끝이야 그걸로. 나비 효과. 나머지는 다 정해지는 거라고요. 약간 모양새가 어떤 거냐면 A가 B를 선택하고 B는 C를 선택하고 C는 다시 A를 선택하는 거야. 세 명이서 하나씩 밀려가면서 선택하는 거라고요. 그럼 셋이서 선택을 한 거니까 세 바퀴를 돌면 다시 자기 자신한테 돌아오는 거라고. 얘는 A랑 B랑 둘이서 스위치를 하는 건데 바꾼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는 거지. A, B, A, B가 있는데 이렇게 삐껴나서 하나씩 선택하는 거잖아요. 어쩔 수 없이 얘가 이리로 가는 거고. 이건 세 개짜리잖아. 이렇게 가도 되는데 얘가 하나씩 밀려난다고. 그럼 이제 얘가 요리로 가는 거지. 이렇게 해서 셋이 스위치가 되는 거라고요. 유연하죠? 이렇게 생겼다는 거지. 셋이서 스위치가 되는 거야. A, B, C 세 개가 돌아갈 거라고요. 이런 경우가 몇 가지 있을 거냐? 보면 두 가지가 있겠죠. A가 B한테 갈 수도 있고 A가 C한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한 칸씩 밀려도 되고 반대로 한 칸씩 밀려도 되고. 그죠? 그러니까 두 번째 경우로 셋이서 이렇게 스위치가 되는 경우 몇 가지 있냐면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합쳐서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야, 찍어도 봐봐. 생각을 해봐. 지금 이거 당연히 다 1대1 함수여야겠죠? 이거든 당연히 1대1 함수여야 될 거 아니야? 그냥 함수 f의 개수 몇 개예요? 그냥 함수 f의 개수 몇 개예요? 1대1 함수여야 돼. 그냥 함수의 개수 몇 개야? 6개야. 근데 7개, 8개라 그럼 어떻게 해? 야, 존재하는 함수가 6개밖에 없는데 찍어도 6보단 작은 숫자 얘기해야지. 네. 이건 몇 개? 이거 몇 개? 이거 좀 많았던 것 같은데.
이건 몇 개일 것 같아? 산. 저거 4개 같으니까. 줄지 않을 거예요. 준다고? 아 6개. 야, 이거 자, 요거는 4개였어. 2개짜리는. 3개짜리는 합쳐서 3개였다고. 아 8개. 얘는. 이거 2번 한 거. 아, 야, 함수 f의 개수가 6개라니까. 두 개? 함수 f가 6개인데 6개보다 많으면 말이 돼? 아, 존재하는 함수가 6개인데 8개라니. 뭐 만들라고 없는 걸? 4개 같은데 아니. 아 근데 저거 6개보다 많았던 거 같은데. 2개 아니에요? 저번 걸 기억하지 말고 야, 어떻게 할지를 기억해야지. 지난번 답이 6이었나 8이었나 이게 아니고. 아 저번에 저 4개짜리에서 그래요. 아 그럼 A, B, C, D였던 거. 요거까지만 할 거야. 얘는 몇 개일 것 같아? 얘는 한 개. 이건 하나밖에 없어요. 어떤 거? 일자로 가는 거 하나밖에 없어. 얘는 한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그게 한 개. 3개. 오 4개 맞네. 될것 같아요. 마음이 될것 같아요. 4개. 왜 4개? 아, 이거 2개 붙이는 거잖아, 이거. 이걸 연달아 붙이는 거라고. 야, 이건 곱하는 게 아니야. 함수의 개수를 이야기하는 거잖아. 봐봐요. 일자로 가는 거에다가 2개가 스위치되든지 3개가 스위치되든지 이렇게 했거든. 이거 지금 4개짜리 합성하는 거기 때문에 원소 4개가 스위치가 되면 돼. 하나씩 밀려가면서. 근데 원소 3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4개가 이렇게 한 자리씩 밀려나가고 이렇게 될 수가 없다고. 그런 그림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4개짜리 스위치는 없는데 다행히 4개라는 건 2개짜리 2개를 합성했다고 보면 되잖아. 그게 지금 이거라고. 이렇게 생긴 거 옆에 이렇게 똑같이 또 오면 되잖아. 그럼 A, B, A, B 이렇게 생긴 거 아니야.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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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이렇게 나오고. 아, 그러니까 이건 2개짜리가 2개 합성한 거니까 이거랑 경우의 수가 똑같을 거라고요. 5는 소수라서 그게 불가능했다고? 아이씨. 이제 큰 깨달음을 얻었으니까 이 진짜 마지막이야. 3개. 이거 몇 개? 3개. 저거 3개 붙여요. 무려 6개. 3개. 아니요, 아니요, 7개. 아 7개 안 돼. 6개. 아니, 7개. 7개. 아니, 7개? 아니, 잠시만요. 아 아까 6개까지 했다면서요. 2개씩, 3개씩. 7개, 7개. 아니, 아니, 6개요, 6개. 하나 더. 아 맞다. 몇 개? 6개. 갑자기 얘네 뭐 6개, 7개 하니까 당황스럽지? 다음 몇 개? 6개, 6개. 6개. 왜 6개냐면 일자로 가는 거. 2개짜리가 3개 붙었다고 보는 거. 3개짜리가 2개 붙었다고 보는 거. 그러니까 이거 하고 요거 하고 요거 하고. 이거는 겹치니까 2번 세면 안 되지. 그지? 그러니까 하나, 3개, 2개 해서 6개. 오케이? 더 안 할게. 원소의 개수가 많아져도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D까지 해서 그래요. 과연 이걸 찍어 놓으면 볼 수 있을까? 아 근데 오늘 제가 또 정석 표지에 또 적어놓을까요? 그럼 정성은 알겠지. 네가 알아야죠. 뭐였지 이거? 4번이었고요. 뒤로 넘어가서 요거 하나만 더 합시다. 9번. 25-9번이에요. 그림이 이제 이렇게 생겼습니다. 하소연 대답 잘해야 돼. 요게 y는 fx고요. 요게 y는 x고요. 구하라고 한 건 뭐냐면 ffx랑 fx가 같아지도록 하는 x 찾으세요죠. 뭐 집합으로 표현이 되어 있긴 한데 어쨌든 하라는 건 요 방정식 실근의 개수 물어보는 거였습니다. 그죠? 이 둘이 같은 거라고 다른 거라고? 다른 거라고. 이 둘이 달라요. 얘랑 얘랑 다른 거야.
화살표 두 개 중에 참인 게 하나 있어요. 누가 참이야? 오른쪽. 얘가 참이야. 그럼 얘는 거짓이에요. 왜 거짓이죠? 1대 대응. 너무 많이 갔어. 한 발짝만. 역함수. 얘가 되려면 F가 하나씩 없어져야 돼요. 그래야 얘가 되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내려간다는 건 F를 없애는 건데 우리가 함수에서 F를 없앤다는 건 그냥 막 지울 수 있는 게 아니고 뭐 해야 된다고? 역함수를 합성해야 된다고. 다시 말해서 요 녀석이 되려면 F 역함수를 합성해야 돼요. 여기 앞에다가 F 역함수, 여기 앞에다가 F 역함수 이렇게 달아야 돼. 그래야 이게 둘이 퉁치고 퉁쳐서 없어진다고요. 그지? 그래서 역함수를 합성하면 밑에 게 되는데 문제는 뭐야? 그림에 보는 것처럼 F는 역함수가 없어요. 왜 없다고요? 왜 없다고요? 1대1 대응이 아니어서. 지금 그래프 봐요. 네, 내려왔다 올라왔다 내려왔다 하고 있죠. 똑같은 Y좌표, X좌표 3개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1대1 대응이 아니에요. 1대1 대응이 아니니까 역함수가 없어요. 역함수가 없기 때문에 역함수를 합성해서 이런 모양새가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랑 이거는 서로 같은 녀석은 아닙니다. 오케이? 일단 그거 하나 알아두시고. 그렇긴 한데 요게 참이라는 게 이제 이 문제를 푸는 약간 뭐랄까 단초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해설은 어떻게 되냐면 뭐니? 넌 누구세요? 요 방정식을 풀 건데 뭐 식이 주어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합성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뭐 할 거냐면 얘를 t라고 치환하는 거예요. 이거랑 다른 거예요. 얘는 역함수를 합성한 거고 이건 역함수를 합성한 게 아니라 fx를 t라고 치환하는 거예요. 그럼 요 방정식은 누구로 바뀔 거냐면 ft는 t 이렇게 생긴 녀석으로 바뀌게 되겠죠. 그럼 이걸 만족하는 t를 찾아가지고 그 t를 여기다가 대입해서 다시 fx는 t다 라는 방정식을 풀면 그게 이제 x를 찾은 게 되는 거지. 그죠? 약간 귀찮지만 그걸 여러 번 하는 거라고요. 그럼 이거부터 ft는 t다예요. f식이 나와 있는 건 아니니까 얘는 어떻게 할 거냐면 y는 ft라는 그래프랑 y는 t라고 하는 그래프랑 이거 둘이 찾아서 얘네 둘의 교점 찾으시면 되겠죠. 그죠? 교점 몇 개 있어요? 3개 있죠. 그래프 주어져 있잖아요. 이거 t라고 써 있어서 그런데 이걸 x로 바꾸면 y는 fx랑 y는 x의 교점 찾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죠? 교점 몇 개라고? 3개 있다고. 이렇게. 교점이 3개 있어요. 요점 x좌표 뭐 알파 그럴까요? 요점 x좌표 베타 그럴까요? 요점 x좌표 감마 그럴까요? 그럼 이 알파 베타 감마가 뭐예요? 이 방정식의 해가 되는 거죠. 교점 x좌표라는 건 방정식의 해란 이야기니까. 그래서 요 방정식의 해로 찾은 게 누구냐면 알파랑 베타랑 감마예요. 근데 이 알파 베타 감마는 x가 아니죠. t잖아요. 다시 x 찾으러 가야죠. 여기로. t 자리에 알파 넣어서 t 자리에 베타 넣어서 t 자리에 감마 넣어서 x 찾아야 된다고. fx는 알파, fx는 베타, fx는 감마 이렇게 생긴 방정식을 다시 찾으면 그게 실근 x가 되는 거라고요. 그럼 다시 요거부터 볼까요? fx는 알파래요. 얘도 그림상에서 보면 뭐 하라는 이야기냐면 y는 fx랑 y는 알파 교점 찾으세요 그 얘기잖아요. y는 fx는 그려져 있네. y는 알파는 어떻게 생긴 거예요? 어떤 직선? 좀 더 정확히? 좋은 말 있는데 네 글자 무슨 함수? 상수 숫자잖아요. 상수함수라고요. y는 알파라는 건 요 직선이 y는 x죠. x좌표 알파죠. y좌표 알파 어디 있어요? 여기 있겠죠. y는 알파 누구다? 이거다. 이게 y는 알파라고 하는 직선이라고요. 그죠? 그 다음에 있는 y는 베타는 또 누구예요? 이거지 이거. 이게 y는 베타. 마지막 얘죠.
얘가 y는 감마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어놓고 나서 보면 여기서 실근 몇 개 나와요? 3개 나오죠. fx 다시 그려보면 이거잖아요. 이렇게 생겼으니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생겼네요. 그죠? 여기도 3개, 여기도 3개, 여기도 3개. 총 합쳐서 9개가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칠판에도 써드렸고 여러분 몇 명한테는 제가 연습장에 직접 한글로 써드렸는데 기억이 안 나죠? 뭘 썼냐면 이거였다고 이거. FF는 F야 라는 방정식의 실근 찾을 땐 머릿속에 잘 새겨두세요. y는 fx와 y는 x의 교점을 지나는 x축의 평행한 직선과 y는 fx의 교점. 말이 좀 길어졌는데 이해를 하면 이거야. 다시 이 그림 가지고 다시 이해를 해보면 y는 fx와 y는 x의 교점을 지나는 x축의 평행한 직선과 y는 x의 교점. 오케이? y는 fx와 y는 x의 교점을 지나는 x축의 평행한 직선과 y는 fx의 교점. 그게 FF는 F다의 실근의 개수가 될 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그 맨 밑에 있는 마지막 문제도 볼 거예요. 제일 밑에 있는 거 보시면 이건 말로만 F가 이거고요. 역함수가 있고요. 그런데 F랑 G랑 둘이 같아지도록 하는 방정식 실근 2개 갔는데요. 역함수 구하시면 큰일 나요. 역함수 구하시면 큰일 나요. 약간 실수. 그러니까요. 큰일 납니다. 역함수 구하면 4차 방정식 풀어야 돼요. 그죠? 아니고 어쩐다. 이게 얘도 말하자면 좀 길어지지만 짧게 어차피 안 나올 거 빼고 나올 것만 생각해 보면 원래 함수랑 역함수의 교점 찾으세요잖아요. 그런데 원래 함수랑 역함수 그래프를 생각해 보면 걔네 둘은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서로 대칭이에요. 교점이 생긴다면 어디 생길 거라고? y는 x 위에 생길 거라고. 항상 y는 x 위에서만 생기는 건 아니에요. 예외적인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 예외적인 경우는 여러분한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교과 과정상. 내년에 배울 거니까. 그래서 직접적으로 구해야 되는 경우라면 y는 x 위에 있는 것밖에 안 나올 거니까 원래 함수랑 역함수의 교점 찾으세요. 교점 사이의 거리 구하세요. 이런 거 전부 다 누구 보는 거라고? 원래 함수랑 y는 x를 보는 거라고요. 원래 함수랑 y는 x가 만났으면 역함수도 그 점 지나갈 거니까. 오케이? 그거 가지고 좀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 더 뒤로 가서 자세한 이야기는 이제 근해 분리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한번 풀어보고 나서 얘기하도록 하고요. 그 드림 프린트 보세요. 프린트 지난주 거에 비해서 제가 몇 가지만 좀 더 추가를 했는데 거의 비슷하고요. 네. 그 문제마다 밑에 좀 원래는 점선인데 너무 작아서 점선처럼 안 보이죠. 점선으로 된 박스에 뭐 조금씩 말 써 있는데 그건 이제 이 문제를 푸는 키워드라든지 힌트라든지 선생님이 강조하셨던 내용을 제가 써놓은 거고요. 해설할 문제는 7페이지에 보시면 나와요. 요거 하나만 하고 오늘 끝낼 겁니다. 7페이지에
왼쪽 밑에 보시면 기출 1이라고 써 있는 문제 있죠. 아직 안 본 사람은 문제 빨리 한번 읽어보세요. 뭔지. 네. 말이 조금 어렵고 헷갈리는데 집합 S가 있어요. 원소가 A, B, C 이렇게 세 개를 이루어진 집합인데 이 S의 부분 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래요. 그러니까 이 X도 하나의 집합인데 이 녀석의 원소가 누구라고? 얘의 부분 집합이래요. 이거 부분 집합 몇 개 있죠? 8개 있어요. 그러니까 X라는 녀석은 그 부분 집합 8개를 가지고 집합을 한번 만들어 보라는 거야. 그럼 실제로 쓸 수 있는 원소, 즉 이 녀석의 부분 집합 8개 다 나열해 보면 이런 애도 있고요. 이런 애도 있고요. 요런 애도 있고요. 이런 애도 있겠죠? 또 이런 애도 있고 이런 애도 있고 이런 애도 있고 이런 애도 있어요. 그래서 이 8개가 S의 부분 집합이고 얘네들을 원소로 하는 집합 X를 만들 거니까 이것들 중에 몇 개 뽑아가지고 집합 만들 거라는 거야. 예를 들면 얘랑 뭐 얘를 원소로 가는 거지. 이런 식으로 부분 집합을 만들 거라, 아니, 집합 X를 만들 거란 이야기예요. 얘네들이 원소가 될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이게 대체 무슨 얘기지? 그럼 가조건, 나조건 무시하고 이 조건 무시하고 만들 수 있는 집합 X의 개수는 몇 개예요? 이거 없다고 치고 X의 개수 몇 개? 2의 8제곱. 2의 8제곱 얼마죠? 그러니까요. 2의 거듭제곱 순위 기억해야지. 2, 5, 6이에요. 이거 없다고 치면 집합 X가 될 수 있는 건 2의 8제곱, 256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조건들이 붙어 있으니까 이 조건들을 해석을 해보자면 A가 X의 원소이면이에요. X는 S의 부분집합, 얘네들을 원소로 가질 건데 A가 요 녀석의 원소래. 내가 A를 뽑았다는 거야. 여기서 하나 뽑아서 가져갈 거라고. 그래서 X라는 부분집합 안에 집어넣으면 누구도 넣으래요. S차 A도 넣으래요. 그럼 이 A는 X 입장에서 원소인데 S 입장에선 부분집합이에요. X의 원소니까 S의 부분집합일 거잖아요. S의 부분집합으로 A가 있고 그걸 내가 X에다 넣을 거면 누구도 넣으래. 이것도 넣으래. S-A. 차집합이죠. S차 A인데 A 입장에선 S가 전체 집합이잖아.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누구랑 같은 거예요? A 여집합이랑 같은 거예요. 그죠? S의 부분집합 A이기 때문에 S차 A라는 건 A의 여집합이나 마찬가지라고. 그럼 이제 A를 원소로 가져가려면 그것의 여집합도 원소로 가져가야 돼. 그런 이야기니까 내가 만약에 이거 가져가고 싶으면 얘만 가져가면 안 되고요. 얘도 같이 가져가야 돼요.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이거 가져가려면 얘 가져가야 된다는 뜻이고요. 이거 가져가고 싶으면 이것만 가져가면 안 돼요. 얘를 가져가려면 이것의 여집합도 가져가야 돼요. 얘 가져가고 싶으면 이것의 여집합도 가져가야 된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일부러 요 순서대로 제가 쓴 건데 이 둘은 이미 세트예요. 헤어질 수가 없다고요. 얘네들도 세트고요. 이 둘도 세트로 움직이게 될 거라는 거야. 오케이?
그럼 나 조건 무시하고 가 조건만 가지고 집합 X 만들면 몇 가지 있다는 이야기예요? 나 조건 빼고 가 조건만 가지고 집합 만들어요. 그러면 경우는 몇 가지 있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16가지가 있겠죠. 16가지. 이거 4개 가지고 만드는 거라니까. 그럼 4 곱하기 4 곱하기 4요? 이게 4제곱이지. 뭔 소리 하는 거야? 야! 원소 4개 가지고 부집합 만드는 거라고! 아니요. 이해됐어요. 그럼 이해가 돼야죠. 아, 얘네 2개가 하나인 것처럼 움직이는 거니까 마치 4개의 원소를 가지고 부집합 만드는 것처럼 생겼다 그 얘기라고. 그죠? 그러니까 가 조건만 가지고 만들면 16개의 x를 만들 수 있다고요. 이해됐죠? 무슨 얘기인지? 그럼 이제 나 조건 보러 가자고요. A도 원소고 B도 원소면 그것의 합집합도 원소래요. 뭐 A, B는 원래 집합이니까 A가 있어, B가 있어, 그 둘의 합도 있어야 돼. 그럼 보자고요. 이거 2개만 가지고 X를 만들 수 있을까? 얘네 둘은 가 조건 때문에 같이 가야 돼요. 그럼 요거 2개만 집어넣어서 만들 수 있을까? 나 조건 확인해보면 어때요? 돼요, 안 돼요? 돼요.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이 둘의 합집합 이거잖아요. 들어있잖아요. 나 조건이 위배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거 2개만 가지고 집합 X 만드는 거 괜찮다고요. 요거 2개만 가지고 만드는 거 어때요? 얘 있죠? 얘 있죠? 그러니까 얘 때문에 차집합이 여집합이 얘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2개가 세트로 가는 건 가 조건인데 문제는 나지 나. 나 조건은 뭐래요? 얘가 있고 얘가 있으면 이 둘의 합집합도 있어야 돼요. 이 둘의 합집합이 누군데? 이거잖아요. 얘는 혼자 오면 돼요? 안 되지. 얘도 같이 와야지. 그지? 그러니까 이거 2개를 집어 넣으려면 좀 더 정확히 얘를 넣으려면 얘가 따라와야 되고 그래서 이 2개를 넣으려면 얘가 따라와야 하는데 또 얘가 오려면 얘가 같이 와야 되니까 결국 이렇게 4개를 가지고 만들어야 돼요. 그럼 이 4개를 가지고 집합을 만들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 4개 가지고 어차피 이 2개 세트로 갈 거니까 그건 가조건 위배되는 거 아니고요. 나 조건은 합집합 생각하면 되는데 얘네 둘이 합하면 이거고요. 뭐 나머지 어떻게 합치든 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그죠? 이렇게 4개를 가지고 만드는 거 된다고요. 이거 2개. 안 되겠죠? 이거랑 똑같잖아요. 이거 2개 올라면 누가 와야 돼? 얘가 와야 되고 얘가 와야 돼요. 얘도 마찬가지죠. 이거 2개 올라면 얘네들이 같이 와야 되죠. 오케이? 그 다음 요거 2개랑 요거 2개는 어때요? 이렇게 2개랑 이렇게 2개가 오려면 당연히 쟤도 와야겠지. 이거 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렇게 6개 가지고 만드는 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답이 5거든요.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이렇게 6개 하려면 A가 있고 B가 있잖아요. A, B의 합집합이 와야 돼요. 이렇게 6개를 하려면 얘도 있고 얘도 있으니까 이 둘의 합집합이 얘도 와야 되고 얘 올라오면 얘도 와야 되고 결국 전체가 다 와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결론 이거예요. 가능한 경우는 첫 번째는 이거, 두 번째는 요거, 세 번째는 요렇게, 요거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해서 총 5가지 경우가 있더라. 오케이? 그래서 요게 모의고사 기출문제예요. 여기 기출 1이라고 써 있는 게 아마 모의고사 기출이었던 것 같은데 그걸로 학교에서 낸 건지 잘 기억이 안 나요. 아무튼 이것도 질문이 들어왔기로 했고요. 어렵죠? 기억을 잘 해두세요. 개수 같은 게 늘어나면서 충분히 만들 수도 있을 텐데 아무튼